도대체 정비사업비를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청구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태의 전모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도시정비법 24조 3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서 조합원이 이 조합의 정비사업비를 분담하도록 결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의를 해야 합니다. 결의를 하지 않고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실제 부과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조합의 수입과 그 다음에 정비사업비를 계산을 해서 수입을 초과하는 정비사업비 금액이 나오면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개별 조합원에게 부과 징수 처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청이 부담금을 여러분들한테 뭐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행정 처분을 하는 겁니다. 세금 부과하면 고지하죠? 고지서 날라오듯이 네, 그거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부담해라라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처분서, 고지서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행정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투려면 그거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그냥 민사적인 어떤 채권 부담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처분으로 고지해서 부담시키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씩 개인들이 얼마씩 부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걸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총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결의를 왜 하라고 그러냐면 일단 총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액수 중에서 조합이 실제로 부담한 채무가 있고 또 그 잘못 계산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해야 돼요. 조합재산하고 조합재산도 다 포함해서 수입, 지출 이걸 다 계산해서 이 채무를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갚아야 될 채무를 그렇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정비사업 조합 해산 시 잔여 채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우리 도정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도정법에는 다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민법상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상 사단법인의 청산 방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청산을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 민법상 사단법인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잔여 채무를 조합원에게 분담시킨다는 그런 구체적인 결의가 없는 이상은 해산 시 조합원에게 잔여 채무가 귀속되지가 않습니다. 정관에서 조합원의 잔여 조합 채무에 대한 분담 여부 및 분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놨을 때는 그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처음에 조합을 만들 때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부담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그걸 그 조합 정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부과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도 양단적으로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섣부른 얘기 같아요. 63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정관에 청산 종교로 조합의 채무 및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에 조합원에게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부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그런데 배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분할 절차를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분담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 방법은 분담 방법이 뭔지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은 분담 방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머리 두수로 나누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때, 그죠? 예,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재산가액에 비례해서 분담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는 건지 정해놔야지만 분담을 이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지
그냥 계산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해놓지 않았으면 결국은 총의 결의를 통해 그 방법을 정하고 여러분들한테 구체 금액을 정해야지 여러분들한테 부과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당 당시 조합원에게 자녀 채무를 배분해서 분담시키려면 저런 상태의 총의 규정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총의 결의를 통해서 이 분배 방법, 배분 방법, 채무의 배분 방법, 채무 총액과 배분 방법, 그리고 그의 1인당 귀속 금액이 정해져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합에 채무가 있어요. 채무가 조합은 부담할 개발 부담금 채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합원들도 그대로 부담하는 거냐,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주택조합이 부담하는 개발 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분담을 시키려면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서 조합 총회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서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될 금액을 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하여야 확정적으로 분담된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여기서는 그런 총회 결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담 안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이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부가 처분한 거는 위법하다. 이래가지고 연속적으로 두세 번 대법원 판결이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들이 나왔어요. 동일한 대법원 판결이. 정비사업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런 거에는 법이 아무것도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 규정을 한 게 없기 때문에 저런 규정의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부담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에 따라서 부담되냐? 정관을 어떻게 정해놨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관이나 총의 결의에 의해서 부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빙빙 돌려서 했지만 답은 간단한 거예요. 정관 또는 총의 결의에 의해서 부담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부담 안 하겠다고 하겠다는 결의를 안 하면 부담을 못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이 설명 드리려고 오셨을 거예요 아마. 이게 답답하시니까. 복잡한 얘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가가지고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총회 결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정관이나 이런 결의가 통과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 총회에서